안녕하세요.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너무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썰푸는 유튜버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썰푸는 유튜버들은 뭔가 되게 인생에 재밌는 썰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뭐 재밌었던 일들이 있을까? 근데 재밌었던 일들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 이런 소재가 고갈이 되지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썰이 떨어지고 나면은 뭐 그때 돼서 뭐 다르게 컨셉을 잡아서 뭐 썰을 풀어도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아무렇게나 일단 썰을 아무거나 하나 풀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카메라를 켰고요. 어떤 썰을 풀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가장 옛날에 있었던 일을 풀어볼까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풀어볼까 하다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가게 된 그 썰을 한번 풀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일단은 이야기 템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카메라만 놓고 있으니까 좀 굉장히 긴장이 되니까 뭔가 인형이라도 하나 앞에다가 두고, 여기 인형이라도 앞에 두고 썰을 풀면은 좀 그래도 이제 사람한테 좀 말하는 기분이 들면서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 개구리찡에게 말하는 구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아쉣, 날 보고 있어 개구리 친구야. 개구리찡이 좀 높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개구리찡아, 원래 이 개구리찡은 친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샀었는데 결국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있구나. 그래, 때는 봐야 후로 저는 잘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는 아니고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냥 말 편하게 할게. 그래, 개구리야, 나는 그래 휴학을 하게 됐어. 휴학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대학교에서 무슨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때 내가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어. 나는 내가 만든 내 시나리오로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어쨌든 같은 팀원들에게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었지. 난 좀 뭔가 빌런 같았단 말이지. 그래서 제대로 안 하고 2학기 때 말아먹고 돈을 벌어서 워킹홀리데이를 가야겠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야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왜 워킹홀리데이를 가고자 했냐면은 그냥 옛날부터 가고 싶었어요. 이제 호주 가는 유튜버들 이렇게 보고 하면서 휴학하고 뭘 가야지 하는데, 대학생활도 이제 탐탁치가 않으니까 그래 휴학이나 하자 하고 휴학을 치고, 그 당시 겨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벌어서 가야 되니까 스키장 알바를 갔다가 가야겠다 해서 기억이 나네요. 그때 교수님이 있었는데 저는 스키장 알바를 가겠다. 스키장 알바를 가서 뭐 돈을 모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래 거기서도 뭐 많이 관찰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라 뭐 그랬었죠. 어쨌든 저는 극작가였거든요. 극작가 이제 드라마 쓰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극작가를 가고 기획을 하고 스키장에 지원을 해서 갑니다. 스키장을 가는데 그 강원도에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강원도였고 내 자취방에서 캐리어를 빼가지고 거기로 가죠. 캐리어를 이제 들고 이제 가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거기 숙소에 내 나이 또래 애들도 많고 나는 이제 스키장 리프트로 지원했죠. 이제 스키장 이게 바 올려주고 바 내려주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근무를 첫 투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뭔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좀 걸들먹거렸어요. 건방진 친구였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내가 서비스 업종이랑 좀 안 맞았었나 봐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그냥 같이 일하는 형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겨울이고해서 제가 뭐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이제 좀 제대로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 형 좀 높은 사수가 인사 좀 제대로 해라 그랬는데 내가 인사를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그냥 좀 개기다시피 개겼는데 그걸로 이제 매니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저를 불러내가지고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렇게 나는 쉽게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간지 일주일 만에 잘려버리고 개망했다. 나는 이거 카메라 돌아가고 있겠지? 그렇게 나는 잘려버리고 그럼에도 그 다음날이 주말이었고 나는 스키를 너무 타고 싶었으니까 스키장에서 보드를 너무 타고 싶었으니까 그 다음날 보드를 타려고 했는데 이 직원한테는 리프트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리프트권 주시나요? 했는데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 돈으로 사가지고 결국에는 내 돈으로 사서 그게 있던 룸메이트들과 스노우보드를 타고 그 다음 날로 나는 그냥 빠꾸를 해버리죠. 빠꾸를 해버리고 어떻게든 일을 구했어야 됐으니까 안 잘리는 직장에 가야겠다. 그래서 노가다를 하러 갑니다. 노가다는 적어도 나를 자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도체 노가다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20살 시절에 반도체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그냥 사다리만 잡아주면 돈을 따박따박 받는 구조라서 너무 개꿀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짓는 그런 노가다 알바에 지원을 했는데 그 20살적 시절에 알바했던 기억과는 좀 틀린 거예요. 그때는 반도체 펩실 안에 들어가서 방진복 입고 진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이렇게 사다리만 잡고 있었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그 반도체 공정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반도체 건물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건물 자체를 짓는 업종이고 난 덕트라는 업종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났던 형들도 있고 어쨌든 숙소 생활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지내는데 그래서 나는 일단 돈을 모아요. 그래서 한 5, 600인가 모았을 거예요. 그래도 난 참 대단했지. 돈을 모아서 이제 나는
호주로 갈 것이다 그러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난 이제 떠나면은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냥 심적으로 내가 좀 불안해했다가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건 제 약간 트라우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거든요. 탈모가 온 거예요. 탈모가. 그래서 아, 탈모가 오니까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대학 생활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좀 안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호주로 가게 되면은 그냥 그게 호주에서 계속 살지도 모르겠다. 아, 그래.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왜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냐면은 한국에서 대머리로 살면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외국에서 대머리로 사는 게 낫지 않나. 막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이니까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약을 먹고 좀 괜찮아졌거든요. 이 약에 대한 썰도 나중에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 그때 당시에 이게 탈모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호주 5월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이제 호주로 가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고모네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고모부께서 거기 가면은 영어를 못하면은 너는 그냥 이제 농장에서 일만 하다가 이제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좆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 갑자기 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부께서 너는 필리핀의 어학연수를 갔다가 호주로 가라. 그러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서 아 그렇구나. 갑자기 호주 가기 전에 필리핀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영어는 나 진짜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Hello, how are you? I'm fine. 이것밖에 못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래. 너무 무섭다. 해서 고모부께서 필리핀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두마게티라는 곳인데 거기가 교육도시라서 클린하고 뭐 유인 같은 것도 없고 깔끔하고 가서 공부 딱 하고 오기 참 좋을 거다. 그래서 너가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냐? 아 그래요 고모부 그러면 그 두마게티에 그 아는 지인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삭발을 했었네요. 삭발을 하고 음, 반삭인 상태였네. 왜냐? 그, 그 머리카락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반삭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아는 지인을 만났죠. 비행기 타고 가서 배 타고 가서 이제 그 지인이 이제 난 어디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3일치를 예약해 놓고 그 지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려고 그랬어요. 홈스테이. 잘 나오고 있나? 어쨌든 그래서 그 지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지인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자기는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 뭐 여기서 강사를 구해줄 것이고 너는 여기서 살면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내면 된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잠은 일단 어디서 잘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3일 정도 게스트하우스를 예매를 해놨으니까 내가 거기서 자고 뭘 다시 넘어가겠다. 그게 내 인생의 존나게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 3일의 게스트하우스.
기억이 납니다. 몽키 매드라는 그 매드몽키였다. 매드몽키라는 그런 두마게티에 있는 그 숙소였는데 딱 거기 가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웰컴 드링크 이런 거 티켓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방에 들어가 있다가 웰컴 드링크라도 받자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상 어떤 매니저랑 친하게 좀 친해져요. 왜냐? 거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매니저가 나이는 있었는데 좀 게이였거든요. 게이에 대한 썰도 좀 있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풀도록 하고요. 그 게이였고 그 아저씨께서 뭐 노래를 불러라 이제 뭐 그래서 난 거기서 이제 한국 노래 막 이제 잊어야 한다는 뭐 이런 거 김광석 노래 그런 거 부르면서 막 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다 이제 코리아 를 프롬하고 나는 이제 그러다가 내 사연을 말해주게 돼요.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저기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께서 와, 뭐 100만 원씩 내고 뭐 그게 있는다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엥 진짜로? 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 거기 다른 데다가 방을 구하고 뭐 내가 영어 강사를 뭐 소개시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런 찰나에 일단 안 그랬겠죠. 또 한 번은 그 아줌마께서 소개시켜주는 내가 또 방을 그냥 알아보겠다고 그 필리핀 시티 내에서 어떤 방을 또 알아보러 가는데 어떤 형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께서 그 형한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 여기 뭐 2, 3개월 있으면서 선생님 구해서 영어 공부한다고 안 된다. 뭐 학교를 가던가 너가 서핑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뭐 서핑 스쿨을 가라 뭐 유명한 도시에 서핑 스쿨을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나는 게스트하우스에 지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아 저 그냥 여기 그냥 안 있겠다. 그 아줌마 멀어지고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속 지냈던 거죠.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일단 방향을 바꿨어요. 여기서 방을 구해서 내가 외국인을 알아서 구해가지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냥 돈을 절약하고 싶었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공업부의 추천대로 안 하고 영어를 배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그 필리핀 아재, 게이 아재가 페이스북으로 뭐 현지 대학생 외국인 강사를 해서 뭐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 대학생이 게스트하우스 면접을 보러 왔어요. 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주에 뭐 한 2시간 만나서 영어를 배우는데 뭔가 너무 갑갑한 거예요. 한 번은 수업을 하는데 그 외국인 대학생이 여자였는데 걔 남자친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이제 경계대상으로 좀 보는 것 같고 난 그냥 이제 20대 남자였고 한국인이고 하니까 나를 좀 경계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전 그래서 갑자기 여기 두마게트에 있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방을 구할 때 그 서핑 스쿨을 가라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국에 있을 때부터 서핑을 배우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아르가오라는 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거기가 서핑으로 좀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서핑 스쿨에서 서핑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싹싹 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 2주 있다가 저는 샤르가오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가게 되죠. 아무튼 그 두마게티에 있는 동안 만났던 게이 아재 덕분에 저는 일단 샤르가오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게이 아저씨 덕분에 같이 쇼핑도 하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약간 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분은 게이였는데 기독교였던 거죠. 그래서 참 놀랐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뭐 그건 너무 이제 다른 토픽이니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제가 필리핀에 갔단 말이야. 그 필리핀이 아니라 그 시아르가를 갔단 말이야.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카운터에 웬 외국인이 있었어. 생긴 거는 약간 모아나 알죠? 모아나처럼 생겼어요. 원주민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인인데 하와이언 출신이더라고요. 약간 하와이언, 약간 진짜 모아나 느낌. 근데 또 듣고 보니까 혼혈이래. 필리핀이랑 아메리칸이 이렇게 혼혈이라는데 걔가 이제 헬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헬로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래, 기억이 난다. 그때가 저녁 때였으니까 내가 이제 혼자 밥을 먹으러 가는데 혼자 그냥 그 근처에 이제 로컬 식당에 들어가서 뭐 버팔로 윙 뭐 그런 거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다른 그 여자애 포함해서 남자애 2명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야 너 그 헬로우 했던 걔지 하면서 같이 밥 먹지 않을래? 하면서 정말 MBTI 극강의 1을 보여주면서 같이 밥 먹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영어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물론이지 오프코스지 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라 씨부리는지도 모르는 걔네들 옆에서 그냥 그래? 정말 재밌다. 야미 야미 이렇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같이 클럽을 가게 돼요. 그냥 클럽을 가자, 뭐 가라오케를 가자, 뭐 해서 뭐 일단 클럽에 가서 I'm so happy 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이렇게 걔랑 같이 이렇게 춥니다. 이렇게 그래 이 맛이지. 이렇게 노가다 끝에 오는 이제 강렬한 도파민. 이게 술 마시면서 돈 쓰는 건 재밌잖아요. 그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담배 피면서 술 마시고 그 다음날에 그래, 이렇게 술 취해서 밤에 들어오고 어떤 리셉션에서 제가 방석에 누워서 나는 이 어학연수가 끝나고 나서 호주로 갈 거다. 너도 호주로 갈 거냐? 야 대박이다. 우리 그럼 호주 가서 만나자. 막 이러면서 그 하와이안 여자의 이름이 엘리였어요. 엘리자베스인데 줄여서 엘리. 엘리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됐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나왔는데 어떤 흑인 여자애가, 호주 출신인 흑인 여자애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그날 밤에 너가 이렇게 누워서 행설수설하는 걸 봤다. 행설수설하는 걸 봤는데 너가 호주로 간다며? 나는 호주 출신이고 뭐 나랑 뭐 친하게 지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너 어디 가냐? 하니까 자기는 뭐 바다로 갈 거래요. 어쨌든 걔랑 나랑 같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방이었고 걔가 막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이제 막 비키니 입었는데 일단 몸매가 굉장히 다부졌어요. 이제 흑인이었는데 몸매가 굉장히 다부지고 일단 인스타를 마파를 했는데 걔가 무슨 미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그런 걸 대회를 나가서 뭐 왕관 쓰고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 취향은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나는 모든 게 새로우니까 일단 재밌었죠. 그래서 걔랑 같이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 흑인 여자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걔랑 같이 바다에 나가서 걔는 책을 읽었고 저는 서핑을 배우겠다고 서핑보드로 대여를 해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헤엄을 쳐요. 그리고 있는데 인스타를 확인해보니까 어제 만났던 엘리에게서 DM이 옵니다. 야, 너 어디냐? 나 내일 가야 되는데 너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 그러다 같이 그럼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해서 밥을 한 끼 먹게 돼요. 그래 밥을 한 끼 먹자. 왜냐면 내일 가니까 그럼 내가 마중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걔를 만나서 뭐 밥을 한 끼 먹고 뭐 그러다가 그 친구가 뭐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영화를 보고 싶어. 그냥 좀 쉬고 싶다. 자기는 세계여행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고 그냥 영화를 볼 것이다. 그래 영화 봐 뭐 그러게 하고 나는 참 빠빠이 하고 난 방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얘 갑자기 나랑 같이 영화 볼래? 뭐 이렇게 DM이 오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와 이렇게 DM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자는 건가? 아 역시 아메리칸들은 같이 영화도 보고 그러는구나. 저는 그때까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걔 방에 가서 그 미야자키 영화를 봤어요. 그 뭐 미야자키 하와이 영화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였는데 그게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브리였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영화. 그래서 저는 걔 뒤에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녀와 그냥 원나잇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저는 그냥 진짜로 그냥 영화만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원나잇을 가지게 되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이제 뭔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스키장에서 알바 잘리고 노가다 하고 하다가 필리핀에 와서 웬 그 모르는 여자애랑 이렇게 하룻밤을 가지게 되고 이게 뭔가 새롭게 되니까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뿌듯해하고 있는 찰나에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뒤에는 그냥 데이트를 해요. 이제 뭐 같이 수영을 하기도 하고 같이 장보러 가기도 하고 뭐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걔가 비행기 표를 뭐 내일 예약했다는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걔가 저 때문에 비행기 표를 미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해. 좋게 이렇게 지내죠. 사이좋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우리 둘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가 쉬고 싶다고 그랬죠. 자기는 좀 쉴 곳을 찾고 있다, 뭐 룸메이트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시아르가 북쪽에 올라가서 뭐 방을 구해서 뭐 같이 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갔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걔는 비행기표를 아예 취소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비행기표 막 취소했는데 씨발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너의 비행기표에 반을 내주겠다. 왜냐? 그때 당시에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취소를 했으니까 내가 반을 내주겠다. 그냥 아주 허구였던 거지. 그러면서 정말 일단은 뭐 그렇게 되고 그때 당시에 기분은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걔가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고 있었는데 저는 걔 뒤에 타서 걔 방을 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 달 빌리는데 얼마냐 물어본 거 전 옆에서 듣고 있고 그러면 아재가 얼마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방 둘러보는데 이제 바퀴벌레가 이따만한 게 여기 있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엘리는 하와이안 출신이니까 맨발로도 잘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별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 바퀴벌레 그냥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걔가 뭔가 친구하고 연락을 주고 봤더니 그래 그 두 명의 그 남자가
등장을 하네, 생각해보니까. 그 엘리의 친구 중에 그 필리핀 로컬 친구가 한 명 있었단 말이죠. 걔도 게이라고 그랬었는데 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대충 테오라고 할게요. 테오라는 친구가 북쪽에 뭐 아는 방이 있고 더 싸다 해가지고 우린 북쪽으로 가게 되고, 미국인 확실히 기억나네. 루크라는 미국인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북유럽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북유럽 친구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북유럽 친구라 할게요. 그냥 북유럽 친구. 어쨌든 그 방을 구하러 다니는 와중에 내가 어디서 살고 있었냐고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약간 모텔 같은 곳에서 엘리랑 나랑 있었단 말이지. 근데 한 날은 그 모텔에서 같이 이제 자고 있다가 막 둘이서 이제 막 그런 불타오르는 그런 걸 하다가 내가 좀 잘 안 됐어. 했더니 엘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야. 뭐 자기 뭐 그냥 나간대. 그래서 나갔는데 한동안 안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찾으러 나갔는데 어디 있나 했더니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어떤 남자애랑 체스를 두고 있더라고. 그 남자가 북유럽 남자였는데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체스를 두고 있길래 되게 뭔가 둘이 또 사이가 좋아 보여. 근데 난 별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그냥 보고 있었지. 그래서 걔가 싸움 둘이 한 내가 처음으로 한 입 얻어먹고 뭐 치킨 좀 나눠 먹고 그러다가 방에 누워서 뭐 페이스북으로 막 컨택을 해. 걔가 컨택을 하고 나는 뭐 영어도 뭐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냥 뭐 이러고 있고, 결국에는 툭툭을 타고 북쪽으로 가기로 해. 그래서 결국에는 한두 시간 걸쳐서 북쪽에 방을 구하게 됩니다. 예, 북쪽으로 갔죠. 근데 그날 밤에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거 뭔가 우리의 그런 사랑을 좀 확실히 하고 싶은 그런 기분? 뭔가 이도저도 아닌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망상을 했어요. 아, 오늘 밤에 달이 참 예뻐요가 무슨 뜻인지 아냐.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소설에 보면은 오늘 밤에 달이 참 예뻐요는 이게 고백을 하는 거다. 근데 그걸 내가 걔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어. 야, 오늘 밤에 달이 정말 예뻐요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한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I love you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에? 하면서 자기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날 밤에 이게 번역기와 뭐 등등 동원을 해서 뭔가 대화를 가졌죠.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너는 나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룸메이트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약속했던 게 절대 섹스를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상한 약속을 하면서 룸메이트로 그날 방을 지낸 첫날 밤 그렇게 그런 약속을 하면서 절대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날 방을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니까 정말 친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고백 비스무리하게 한 걸 하고 난 후랑 그 전이랑 좀 뉘앙스가 틀려진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손도 잡고 다니고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막 뽀뽀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고백을 받고 나서 그 후에는 정말 그냥 친구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방에서의 생활 지속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냥 그 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만 해도 뭐 충분히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 내가 그냥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국인이랑 같이 지내면 영어가 더 잘 되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곳에서의 나날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 썰은 2탄으로 풀어볼까 해요. 이제 엘리가 극이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그 테오랑 북유럽 친구랑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저희 그 마음의 변화들을 2탄에서 풀어보도록 하고 1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